소유, 이 화양연화 불꽃 태양이 요게 이제 판화를 만들 때 A 업체, B 업체, C 업체 이렇게 있는데 이제 B 업체 막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요 빨간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장 인쇄하고 그냥 거기는 이제 주문을 안 넣고 이제 다른 업체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이즈가.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좀 컨디션이 아주 좋지 않을 때는 가필한다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색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한 250만 원 정도 해서 한번 열심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뭐 가필도 시간이 꽤 진품하는 것만큼 걸리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서로 상반된 예언이 있을 때, 그러니까 미래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다양하게 펼쳐질 평행 우주가 있는데 다 확률로 존재해요. 이것도 그 양자 물리학이야. 예언의 영역도 확률로 존재하는데, 예언에는 어떤 예언이 더 확률이 높을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여러 예언가들이 있는데 말이 달라요. 뭐 예를 들자면 가장 좀 크리티컬한 게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언이에요. 뭐가 더 맞을 것이냐. 그래서 어떤 예언가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국지전 정도로 끝난다 라는 예언가도 있고, 일어난다, 뭐 북한에서 핵폭발이 있을 거다, 뭐 선제 공격한다 미국이, 뭐 예언들이에요, 예언들. 다양한 예언들이 있는데 뭐가 맞을 거냐, 뭐 이런 거죠. 자, 일론 머스크가 뭐 화성에 사람들 식민지를 건설할 거다, 그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이제 이 지구의 대기가 온전한 이유는 태양풍을 막아주는 자기장이 있기 때문이고, 그 자기장이 생긴 이유는 외핵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발전기처럼 다이나모 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도체가 막 움직이게 되면은 거기서 자기장이 형성된다. 전자기력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기장을 어떤 도체가 지나갔을 때 그 도체에는 전기가 흐르게 되고, 뭐 그런 거죠. 요즘에 그 원리로 해서 뭐 인덕션도 만들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금속으로 이루어진 뜨거운 액체의 대류 현상이 없으면은 자기장이 안 생기고, 지구의 대기가 태양풍에 의해서 분해되거나 날아갈 수 있고, 그래서 지구는 그 대류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생명체가 존재해 이 아름다운 꽃행성이 된 거고, 꽃행성. 화성은 그런 어떤 지자기 현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테라포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성이든 화성이든 테라포밍이 되려면, 지구화하려면 첫째, 자기장이 강력해야 돼요. 태양풍을 막아줄 정도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산소를 만들거나 뭐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고마움 역할 때문에, 그 고마움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멘틀이 이동을 하면서 지각판이 텍토닉스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자기장으로 태양풍을 막아주는 걸 선택할 거냐, 선택을 하고 지진을 감수할 거냐, 아니면 지진이 전혀 없는 세상에 살면서 다 멸종할 거냐.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러면은 우리는 오케이,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주고 지진을 감수할게. 이게 답인 거죠. 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언의 세계에도 약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으로 갈래? 아니면 그 전쟁까지 가는 거를 막아주는 재앙을 맞이할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진을 감수하고 태양풍을 막을래? 그럼 답은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답은 핵전쟁이 지구에서 안 일어나는 방향의 예언이 확률이 높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 예언대로 가면 이건 핵전쟁이 나겠네. 그럼 그 예언은 아마 안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UFO 외계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신은 아니죠. 신은 아닌데 어떤 신의 의도에 대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또 뭐 절대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인류 전체의 무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정말 바라는 바가,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인데, 핵전쟁보다는 뭔가 액땜하고 더 좋은 유토피아의 세계로 넘어가고 싶어 하죠, 다들. 그게 신의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신의 속성을 각각의 인간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자유의지가 또 다 있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거기 변수가 좀 있긴 한데요. 예. 그래서 다양한 예언이 존재하는 거고, 예언이 잘 안 맞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봐요. 얼마 전에 일본군이 나토에 편입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 편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머물지 않고 좀 더 유럽 땅을 더 노리는 것을 방어하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일본군이 나토군이 돼버리면 유럽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반격할 수 있잖아요, 러시아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푸틴의 발을 묶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자극할 수가 있겠죠, 전쟁 상황을. 그럼 푸틴은 전부터 계속 자꾸 핵무기를 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예언의 방향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더 맞는 예언은 뭐냐 했을 때, 푸틴이 핵무기를 못 쓰도록 하는 게 맞겠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핵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게 이렇게 UFO 관련된,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 외계인들이 해주는 이야기고, 또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죠. 핵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우리 인류가 바라는 바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신이 바라는 바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자, 2차 러일 전쟁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2차 러일 전쟁이 핵전쟁으로 갈 위험이 있다면, 진짜 이렇게 본격적인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위험도 있고, 위험이 있다면 그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뭔가 조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역시 거기에 대한 예언도 있고, 그렇게 예언이 상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고 액대 많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예언들이 항상 그래요. 자, 그럼 액대 많은 시나리오는 뭘까요? 자, 태양풍이냐 지진이냐 선택해. 거기에 이제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액대 많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대지진이 와버리는 거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전쟁을 할 정신이 없을 정도가 돼버리는 거죠. 자연재해와의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런 식이고, 또 이런 거죠. 아, 러시아가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푸틴이 죽는다든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 식으로 수많은 예언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리고 상반된 예언들이 있을 때, 그러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으냐 했을 때는 최악은 확률이 낮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최악을 막기 위해서 보통 두 가지를 사용을 해요. 기후재앙, 뭐 지진, 전염병 이런 걸 사용을 해서 핵전쟁 가는 거를 막는 거죠. 근데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방법이. 그 정도의 어떤 제3의 세력이 나타나야만이 이게 둘이 싸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구인들끼리 전쟁을 할 때 외계인이 나타나야 지구인들끼리 연합을 한다, 이런 이야기처럼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기후재앙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전쟁의 의도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게 태양풍을 그냥 전면으로 맞아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멸종하는 것보다는 계속 지진을 당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살게요.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주 비관적인 3차 세계대전의 예언은 안 믿어요. 듣기는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런데 전쟁 위험 국가가 맞이할 대재앙의 예언은 믿어요. 왜? 이런 원리니까. 원리 자체가 이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 국가에 대재앙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하나의 민심 같은 거죠. 민심이자 천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미래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냐면,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기대하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또 그게 맞아떨어질 확률이 올라가요. 예언은. 그래서 항상 그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뭐가 더 맞을 것이냐 이런 확률 게임인데, 그래서 가장 잘 살아가는,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을 낙관적 회의주의자라고 하거든요. 낙관적 회의주의자. 낙관을 하되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죠. 낙관을 하되 리스크를 대비한다. 낙관적 회의주의자. 저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좀 낙관이 좀 지나친 편이어서 리스크 대비를 좀 하긴 하는데, 좀 너무 약하게 하다 보니 좀 많이 당하기도 하고, 후구짓도 많이 하고 하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어떤 낙관성이 없다면 그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피할 수 없는 건데 장단점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제가 더 성숙해 가는 건데, 그래. 아무튼
그 비유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태양풍이냐 지진이냐의 비유하고 3차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 핵전쟁을 막는 재앙으로 땜빵을 할 거냐, 뭐가 더 맞을 것이냐 했을 때 이 지구는 지구 문명은 다양한 땜빵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 쪽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수많은 예언들을 분석을 하면 돼요. 분석하고 그럼 이거는 틀릴 확률이 높겠네. 이게 맞겠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낙관을 하되 태양풍을 피하려면 지진이 필수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처럼 낙관을 하되 낙관은 하지만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낙관은 하지만 이거는 피할 수가 없겠구나. 그거를 잘 대비를 하면 되는 거죠. 뭐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 말고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어떤 예언이 더 확률이 높을 것이냐, 예언이 모순됐을 때 우리는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대응 원칙 같은 거죠. 하지만 작은 액땜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작은 액땜은 피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써님.